나만이 그때 거기에서 내가 받았던 그 심정을 내가 알아줄 수 있다. 끊임없이 딴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하고 공감받으려고 하고 관심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답이 있다 없다? 상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가 안 돼서 끊임없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가 상처도 받고, 그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그렇고 네가 그럴 줄 모른다 하면서, 그죠? 이러면은 또 상처받고 해도 안 되구나 하면서, 그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이 불쌍한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왜? 내만이 이 불쌍한 영혼을 알 수 있다. 자, 핵심감정의 이론적 배경. 핵심감정은 이동식 선생님이 처음으로 핵심감정의 용어를 1970년에 사용했습니다. 이동식 선생님은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으로 계시다가 올해 4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핵심감정이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핵심감정은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정신치료를 융합합니다. 동양의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제사진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요 이대 앞에 유명하죠? 오늘 잘하면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유교, 불교, 노장사상, 유불선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정신치료. 서양의 정신치료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의 교정적 정서적 재경험, 그리고 소울의 아동기 감정 양식, 그리고 디월드의 정신치료의 이제 시카고 정신 분석학파, 이쪽에 이제 이동식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핵심감정 공부를 2002년부터 도정신치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연명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서 정신치료를 한다. 조금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핵심감정이라는 것을 공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의 전통 태교. 태교가 중요하다.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 그게 미신을 했죠. 옛날에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신인지 미신 아닌지. 야, 그러면은 나는 태교 안 했는데 어떡하지? 간단합니다. 차가 공장에 출하돼가지고 하자가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리콜 하죠, 리콜. 어디로? 공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세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핵심감정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이래 하는데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고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 세포는 하나하나 경험했던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감정 공부에서는 몸을 깨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몸을 깨운다. 몸에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몸을 섬찟하게 예민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단계가 몸사랑입니다. 몸사랑. 그래서 몸이 끄갑게 있고 몸에 이제 동작하는 거 보면 압니다. 얼마만큼 그제 유행하지. 온몸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춤을 추고, 춤을 추고. 그래서 몸을 풀어내는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내 안에 무의식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 이해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핵심감정 형성식이 뭐 같습니까?
저 정도 되면 한 몇 주 됩니까? 예? 한 4, 5주? 예. 핵심 감정은 엄마 뱃속에 처음으로 왔을 때 엄마가 내가 임신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엄마의 느낌이나 반응 이 어떻는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고 바라던 임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나락했는데 지가 차고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나락했는데, 그지? 3명이나 나왔는데 또 쳐들어왔다. 어떻게 합니까? 야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만 생각합니까? 두 번만 생각합니까? 세 번만 생각합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 보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딸 놓고 이제는 분명히 아들이다. 태몽도 아들이고 노는 것도 아들이고 옆집에 할매가 이제 뒤태를 봐도 아들이고 앞태를 봐도 아들이다. 분명히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그냥 이래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여자아이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겠습니까 그게? 그럴 때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들 다 낳고 아들 둘이 낳고 이제는 막판에 딸 하나 제대로 낳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딸 낳아가지고 그래도 그치?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래 해야지 했는데 아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느끼는 건 엄마가 원하는 딸이 아니다. 그럴 때 애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임신이 됐다. 임신이 됐는데 혼전 임신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들었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결혼 날짜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임신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갖고 아는 신경 쓸 일이 없고 시집 온 지 막 바로 그지 애가 들어섰다. 그래가 집에는 막 그지 시부모 또 시할배까지 있어갖고 상을 몇 번이나 차리고 얘가 막 힘들게 그지 하루에 상을 몇 번이나 차리고 따뜻한 거 올리고 이러면 애한테 신경 쓸 됩니까? 그럴 때 애는 어떻게 됩니까? 애를 갖다가 방치하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치? 애는 들었었고 할 일은 많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임신했는데 신랑하고 티격티격 만나 그지 티격티격 싸우고 만나 그죠 이러면 뱃속에 있는 아는 신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릴렉스 이래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 친구들은 긴장되고 침묵이 있고 이런 그 경우를 잘 못 참습니다. 뭔가를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긴장되는 요 상황을 못 견디니까 이런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게 또 안 거네. 요게 여기서부터 태아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10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경험하는가. 그래서 태교 중에서도 엄마의 정서, 태교가 가장 중요하다. 정서. 요거를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태어나기 전에 심정, 태어나고 나서, 또 태어나고 나서 그래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그죠? 엄마가 기절했대요.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딸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격을 기절해갖고 또다시 정신 차리고 본게 또 딸이라 그래가 윗목에다가 애를 밀치뿌리고 또 밀쳤을 때 애는 어떤 느낌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아기 때, 아동기 때 부모하고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 그리고 요즘 어렸을 때 젖만 먹고 이제 우유 먹고 잘 자고 표현도 안 하고 참 순둥이였다, 참 착하게 잘 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소아 우울증입니다. 애들이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욕구가 있으면 표현하잖아요. 배고플 때 울고, 아플 때 울고, 똥 쌌을 때 그게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서울증. 그런 소리 좀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묵고 자고, 아이고 착한 우리 그제 이래 이미 이제 그때부터 맛이 감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잘 컸다. 때도 안 쓰고 이제 때 안 썼다. 이러면 벌써부터 그 사람은 의감해서 어떻게 하든지 엄마 비유 맞추고 아버지 비유 맞추고 표현 안 하고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의감했다.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 드러난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종에서 탄생까지의 9개월이 태어난 이후에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The fetus prepares for life after birth in the womb. What occurs with fetal program? So, program, the idea that things can occur in fetal life that stay for the life of the offspring. 케아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유는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태아도 함께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 8개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슬픈 영상과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고 초음파 화면을 통해 태아의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태아의 다리 부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자 태아가 다리를 힘차게 뻗었다가 구부립니다.
반면 엄마가 슬픔에 빠져들자 태아의 움직임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엄마가 슬플 때보다 즐거워할 때 태아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태교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즐거워하니까 애기도 많이 움직여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태교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어요. 만약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엄마가 임신기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뱃속 태아에게는 굶주림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임신부는 혈관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아의 원인이 되는 조상입니다. We had initially thought that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the pregnancy would not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child. We really expected the effects to be short-term. 그러나 수잔 교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8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지능검사를 한 결과 평균적인 지능지수가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tend to think that the fetus is well protected within the uterus and that everything, that the fetus is protected by the placenta, that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the woman. But what I'm discovering is that the fetus really is quite vulnerable. 엘베르트 교수팀은 임신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25명의 여성들과 이제는 10대가 된 그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ids are very curious and they explore the environment, but these children are more careful. We found that these children are more anxious than their control peers, where the mother has not experienced violence.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걸까요? 연구팀은 이들 엄마와 자녀들의 혈액 속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아이들에게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You have a few percent changes, okay, and then you look at the correlation. That means early experience massively alter which parts of the genetic code are read. So when the mother signals to the child very early on, listen, there is a certain environment you have to expect.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태어난 이후의 삶과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바로 태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로 출발한 대학 프로그래밍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유전학의 힘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태아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태아 때에 성인병이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병에 노출될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도 아마 이렇게 밝혀질 거예요. 그만큼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은 결정적이다. 이런 결과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감정과 대상 관계를 보면은 부모하고 관계, 부모하고 관계에서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핵심 감정이 불안이다 이러면은 그 불안의 그 파장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이미 임신에서부터 태어났어도 엄마가 불안하면은 밥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반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군데 자리를 못 두고 여기 있으면 이 애가 머물까 싶어서 요 나가면은 또 누가 머물까 싶어서 이렇게 불안이 하면은 그 파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부모 관계에서 그리고 또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왜 하필이면 그지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을까? 땡기스 땡기스 그게 뭐 그게 느낌이죠. 이제 무시 삐리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데 그게 그죠 결국 요 핵심 감정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친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죠 하느냐면은 무식이 결국에는 서로 파장이 서로 이게 튜닝이 되게 되는 거죠. 느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핵심 감정이 소외인 사람은 딱 보면은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그냥 바로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이제 가서 그죠? 붙이 이게 그죠? 본능적으로 합니다. 직업이나 취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자기 핵심 감정 방식대로 합니다. 공부하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도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을 핵심 감정을 탁 들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너무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겨우 넣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죠? 미루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안 나가고 싶어갖고 그러다가 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기라.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또 이 세상을 또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심정으로 사는 거라. 하루하루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심정이 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핵심 감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을 이번에 딱 찾으면은 내 삶 전체가 하나의 느낌으로 쫙 깨입니다. 근데 그게 쫙 안 깨이고 부분 설명되면은 그거는 하신 감정입니다. 뿌리가 핵심 감정이고 내 어느 부분만 설명이 되면은 그거는 하신 감정입니다. 가시 감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핵심 감정은 최초 기억, 아동 기대 기억, 반복되는 꿈, 그리고 노래 18번을 통해서 요거를 내는 우리는 놀듯이 합니다. 집단상담도. 내 노래 18번이 뭐였냐? 한번 적어봐요.
18분 넘는데 거기서 이미 핵심 감정이 발동됩니다. 어느 하나를 내가 제대로 이제 내가 선택 못한다. 불안일 가능성이 거의 80%. 그 하나예요. 그지? 그리고 나 잘 못하는데 이런 열등감과 같이 그 한 생각, 한 느낌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와서 노래 한번 해봐라 하면 죽어도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지 자기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런 사람 나와서 노래하겠습니까? 죽는 것을 선택하지. 그런 심정으로 산다 이게 느낌은 뭐 죽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게 이제 노래 18번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내 핵심 감정이 다 배열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핵심 감정이 그대로 다 묻어있다. 그런데 내 정서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반대인데 내가 힘들 때는 나는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내 정수와 반대되는 그 노래를 불러서 나를 본능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우리한테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반대 감정을 나는 기쁨이야 이러면 기쁨 반대 정서는 절파.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포장해 있지만은 한꺼풀 뜯어보면은 그 밑에 다 나온다. 조사하면은 다 나온다. 어떻게 조사를 잘하는가? 그게 노하우다. 조사는 지주하듯이 놀듯이 그래야 지도 모르게 그저 놓다 그지? 네. 자, 그럼 핵심 감정 공부를 왜 하는가? 가짜의 나로 안 살고 참나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서 사랑하라. 내 불쌍한 영혼을 그 불쌍함을 떼고 위대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기 위해서. 그때 거기에 그 심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느낌으로 살기 위해서. 핵심 감정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하면은 자유로움과 변화가 있다.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사는 겁니다.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도 살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살도록 하는 게 우리 공부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자로서 있는 그대로 좋아하죠? 이 말도 있는 그대로 as real 있는 그대로 내 남자를 만날 때 내 남자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낳는다. 참나 상담은 참나로 사는 공부가 참나 상담인데 우리 이제 참나 상담 학회를 한 2년 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감정과 명상, 참나 탐구 수행을 심리학 공부만 해가 안 되고 수행이 같이 되어 있다. 그래야 힘이 있다. 머리로 하는 공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정적하고 그지? 무당하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수행을 해야 돼. 수행. 상담자는 수행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1월달에 인도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가서 명상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또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미 마감돼가지고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참나 상담의 수련 단계는 1단계가 자기 사랑하기입니다. 1단계 자기 사랑하기.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는 몸사랑, 마음사랑,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요 작업이 문제입니다. 각 단계별로 4박 5일입니다. 네, 4박 5일씩.
2단계는 그렇게 몸을 깨우고 이제 감수성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무의식, 그지? 핵심 감정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사과고요. 발견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녹이기입니다. 녹이기. 핵심 감정을 충분히 내가 나를 만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주고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작업이 녹이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핵심 감정을 노려나는 분석 과정이 4단계고 그 다음에는 명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요 이제 작업이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요 각 단계별로 사과하고 이런데 학기 중에는 주로 주말 프로그램 해가지고 핵심 감정 발견하기 1박 2일, 녹이기 1박 2일, 그리고 참나 탐구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핵심 감정 발견할 때 이제 그 우리가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 혹시 들어봤죠?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대요. 이야, 핵심 감정 한 번도 안 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 간띠가 웃더라고. 자기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때 무엇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감당하려면 모르겠어.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그거를 사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감정이 가장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많이 놓는 것. 그래서 이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만남의 장에 있는 그 글들이 한 2,000개가 있습니다. 그 글 속에서 빈도수를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 16개를 대표 감정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핵심 감정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나왔다. 이 친구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뭘 안겨줬습니까? 네? 애플을 그제 안겨줬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 애플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가졌을까요? 여기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서전 읽었습니까? 잡스의 자서전. 상담자 같으면 책도 좀 보고 그래요. 우리 바쁘더라고. 나도 안 읽었어요. 내 남자가 다 이야기해줘. 상담자가 좋은 게 그겁니다. 경험 안 해도 내 남자가 다 이야기 다 해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면 다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원생, 혼인하지 않는 동거 남녀 사이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양자로 가기로 이미 엄마 뱃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아이. 잡스가 작년에 죽었죠. 작년에 죽었는데 이 친구가 이 선물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친구를 여기로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잡스의 핵심 감정은 공포입니다. 공포.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와야 되나? 한두 번 생각했겠어요? 한참 공부할 때인데 대학원생이 아를 낳지 않아야 공부를 계속하지,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를 낳았다. 그런데 공포의 탤런트는 엄마 뱃속에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래서 잡스는 JQ의 천재입니다. JQ 알죠? 잠버리 지수.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잠버리 돌려야 됩니다. JQ가 결국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각 핵심 감정마다 힘들고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리는
에너지, 힘이 있다. 그게 핵심 감정의 강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개미 작가 누굽니까? 이 친구도 만성적인 불안. 그 불안을 어떻게 살렸다? 이거는 참 재밌는 게 불안한 핵심 감정이 불안한 친구를 상담하는데 자기는 글을 한 자 읽으면 그 밑에 한 줄 읽으면 그 밑에가 위에 생각이 안 난대. 그래가 어떻게 대학까지 갔노 이러니까 다 애웠대. 그럼 남들보다 몇 배나 해야 됩니까? 10배 이상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다 읽었대. 다 읽었어. 베르베르는 그 마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구속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불안을 끌어당기는 요 힘입니다. 우리 각자한테는 이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나는 핵심 감정이 뭐였고, 그리고 그 핵심 감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탤런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나? 거기서 뭘 경험하게끔 했나? 그 경험이 내한테 어떤 느낌이야? 이제 녹이기를 이렇게 이제 하나